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통합지청사 건립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걸림돌이었던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병원 측은 내년 4월까지 임시병원으로 이전을 확약했고 청주시는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본관 철거 문제 등 진통에 진통을 거듭해온 통합시청사 건립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주병원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주병원 측은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물밑 접촉 끝에 타협안이 나왔고 이 시장이 청주병원 방문을 통해 이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의 빈 병원을 리모델링해 임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청주 시민들, 특히 우리 환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청주시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청주시 할 수 있는 건 많이 그동안에 연구를 했고 저희들도 역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했고 그동안의 결과가 아마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주시는 조기 이전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청주병원이 건물과 토지를 공식적으로 명도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주차장 임시개방, 주출입구 동행허용 등 강제 집행에 따른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부과한 변상금 14억 원에 대한 탕감 여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추가 변상금은 내년 4월까지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전 시점까지는 변상금도 부과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저희 행정적인 지원도 최대한 해주려고 합니다. 청주병원은 지난달 마지막 남은 공탁금 6억 원을 찾아가면서 모두 180억 원 가까운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통합시청사 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부터는 10년, 보상금 수령으로부터는 4년에 걸친 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통합시청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은 이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군 도심에 위치한 한 홀덤펍.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마다 포커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옆에는 현금 인출기도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칩과 현금을 교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일반 음식점인 홀덤펍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40대 조직폭력배 A씨가 개설한 불법 도박장입니다. 조직폭력배가 직접 운영을 하였고 간접 운영자 및 그 딜러 등 총 9명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현장을 급습해 A씨 등 일당 9명을 검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도박장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이곳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SNS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금송아지나 금반지 등 경품도 내걸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곳에서 오간 금액만 1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데 이들은 베팅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편취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게 안팎에는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NS에 금반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 도박자들이 지금 현재 도박이 몇 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오게끔 손님들을 모으는 그런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도박장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2명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시가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5,000명에 대해 37억 7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충주시는 어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과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충주시 내 9개 면과 동해 일부 주민이 보상 대상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 있어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한 아동학대 처벌법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조치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시키는 문제가 있고 여타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해온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처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난주 구제역 위기 대응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는데요. 구제역으로 이미 힘든 시기를 보낸 충주와 인접 지역에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사료를 운반하는 축산 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에 들어갑니다. 외부에 노출된 바퀴부터 차체까지 전부 소독하고 운전자 또한 개인 소독을 마친 뒤 확인 필증을 받아 농가로 향합니다. 청주와 진평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내에서 우제류가 4번째로 많은 충주 지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무인으로 운영하던 거점 소독소에 주간 근무자를 배치해 소독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도 일일 상황 관리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 읍면동과 함께 농가도 일일 상황을 좀 점검하는 걸로. 지역 내 소와 돼지 등 접종 대상에 속하는 우제류 7만 1,000마리에 대한 긴급 접종도 마쳤습니다. 청주와 증평의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자가접종 농가인 점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일제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읍면동 직원들 그리고 저희 축산과 방역본부까지 동원해서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에서는 14개 농가가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지역 소독 총력전을 지시하고 차단 대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5개월 넘게 공석인 충북도립대 총장 자리에 적임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립대가 돈 먹는 하마란 오명을 벗고 혁신할 수 있도록 총장의 역할이 절실한데 충청북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5년간 충북도립대에 투입한 예산은 한 해 평균 198억 원. 전국 7개 도립대 중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충북 도립대의 경쟁력은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충북 도립대의 취업률은 63.9%로 전국 도립대 중 6위, 도내 전문대학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도립대 전임교원의 1인당 논문 발표 건수는 1.3편으로 1위인 경남도립 거창대와 연구 실적이 2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 소멸의 위기 속에 충북 도립대가 충북 유일의 공립 전문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뼈를 깎는 혁신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대학이 기업하고 이제는 불가분의 관계,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도립대 혁신을 이끌 총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차기 총장이 가시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립대 총장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가 최근 재공모를 통해 도립대 신임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만 65세 정년까지 임기 2년 8개월만을 남겨두고 있어 대학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어 임명권을 가진 김영환 지사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충북 도립대가 5개월 넘게 총장 공백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민 눈높이와 대학 혁신에 적합한 인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신임 총장 임명을 둘러싼 충청대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충청대 총학생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학생회와 이사회의 공동회의 개최를 재차 촉구한다며 만약 이사회가 거부할 경우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 대응에 대해 총학은 교수, 직원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학 차원이 아닌 개별학과 중심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총장 임용 반대 서명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법원 의결 집행정지에 맞서 직권상정을 통해 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재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로 사보임시키려 했지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영신 의원의 사보임 안건 표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영신 의원은 도시건설위에 속하게 됐고 재정경제위 정원 초과 문제는 추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난 1분기 충북경제는 건설 수주와 광공업 생산, 수출과 수입 분야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분기 충청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분기 대비 건설 수주는 마이너스 39.6%, 광공업 생산 마이너스 11.4%, 수출과 수입은 각각 마이너스 8%와 마이너스 5.2%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각각 5.5%와 3.1% 증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영상 자서전 사업이 확대됩니다. 어제는 촬영과 편집을 도울 어르신과 대학생 서포터즈단도 발족했는데요. 어르신들은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며 가족과 후손에게 지혜의 한마디도 남기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40년 가까이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한 78살 이종옥 할아버지.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영상 자서전을 씁니다. 부인을 만난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후손들에게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말을 남깁니다. 앞만 이렇게 보고 달리지 말고 한번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좀 남한테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영상 제작을 돕는 봉사자들,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 영상 자서전 서포터즈단입니다. 촬영과 편집, 유튜브 업로드까지 30시간의 교육을 마친 어르신과 대학생 60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은 뭐 유명인이나 또 뭐 정말 역사를 남기고 싶은 분들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서전은 글로만 썼었잖아요. 글로만 썼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해 말 김영환 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된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 자서전 사업이 각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도내 시군 평생학습관에 인생 기록사 양성 과정이 신설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육성에 있는 영상을 10분짜리만 있으면 제가 거짓말 아니고 돈 많이 없어서 그런데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두고 살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말까지 6,000명의 영상 자서전 제작을 위해 참여와 협력 기관을 100곳으로 늘리고 구독과 좋아요 캠페인, 연말에는 영상 자서전 공모전도 열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 출범 2주년 기념식이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충북자치경찰은 지난 2021년 5월 28일 출범해 농산물 도난 예방과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등 충북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남기현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영동군 국악방송에 2025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개 기관은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지원과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국악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25 영동 국악엑스포는 전통 음악을 소재로 한 최초의 엑스포로 오는 7월 국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양군이 여자 배구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단양군은 김연경 선수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명예군민증도 함께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김 홍보대사는 2025년까지 2년간 단양군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 홍보대사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 CBS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가 열린 단양군을 방문한 게 인연이 돼 홍보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음성 품바축제에 약 2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성군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지난해 축제보다 방문객이 약 5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품바, 젊음을 보듬따를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에는 품바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공연과 부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청주시와 LG화학이 1사 1하천 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LG화학은 주기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청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처음 깨끗한 나라 주식회사와 지난달에는 SK하이닉스 주식회사와 1사 1하천 사랑운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BBS 청주 청원지회가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청주시 내 소년소녀가장과 결손가정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BBS 청주 청원지회는 또 지도위원들과 이들 학생들 사이 1대1 결연을 맺고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연간 100여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유공자들에게 청주시장과 청원경찰서장의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CJB 5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시청자위원회에서 김병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경제난 속에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뉴스와 캠페인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CJB 신규식 대표이사는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